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증시도 비트코인도 정말이지 훈훈한 모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얼마만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시원하게 내달리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스타트를 끄는 것은 미국 증시였습니다. 기업 실적 호재, 감원을 통한 수익성 개선 기대감, 금리 속도 조절 무게감까지 더해지면서 증시를 아래쪽이 아닌 위쪽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로이터의 경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도 눈에 띄는데 응답자의 70% 정도는 연준이 앞으로 2번 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린 뒤에 긴축을 끝낼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래저래 시장의 호재성 시그널들이 주입됐다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이런 흐름을 고스란히 이어받았습니다. 이미 1월 들어서 20% 넘게 랠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하루 사이에 8% 수준의 랠리를 펼쳤습니다. 단기적으로 중요 저항 라인이었던 21,500달러를 뚫어낸 것도 모자라서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22,700달러를 일시 돌파해내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비트코인의 이런 강력한 모멘텀이 어디서 나왔나 싶어서 봤더니 역시나 고래들이 1월 들어서 엄청 부지런하게 일을 하면서 축적을 했던 것이 데이터로 정리가 됐습니다. 24시간 동안 강제 청산된 규모만 해도 2억 7천만 달러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완전 쇼스퀴즈가 시원하게 벌어지면서 시장을 단숨에 끌어올린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쇼쟁이들, 매도 세력들도 이제 지칠 대로 지쳤다 이런 분석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이 이제 진짜 사실상 다 끝나고 최종 판결만 남겨놓은 가운데 SEC 내부에서 갠슬러 조직이 선봉에 서 있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과 전 상원 은행위원회 의장이 공동 명의로 칼럼을 써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를 했습니다. 내용이 아주 재밌습니다. SEC가 자신들이 가진 법적 권한을 훨씬 뛰어넘어서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지들이 경제 운영 방식을 지시하는 정책 이반자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노골적인 비판을 SEC 위원이 SEC 위원장 들으라고 그것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아주 시원하게 조져버렸습니다. 리플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사례를 통해서도 SEC를 비판할 수 있다는 점이 새삼 더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마켓은 2031년까지 글로벌 암호화폐 하드웨어 월렛의 산업 규모가 연평균 23.7% 성장해서 36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만큼 셀프 커스터디는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됐고 앞으로 이 트렌드는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 역시 장기 투자 종목들 가운데 일부는 디센트 월렛에 옮겨놓은 상태인데 셀프 커스터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카드를 클릭하시면 되고 특정 거래소나 코인에 대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모처럼 대형 기술주가 증시의 랠리를 견인했습니다. 넷플릭스의 호실적에 이어서 구글의 12,000명 대규모 감원 소식에 인플레이션 개선 기대감이 더해졌고 여기에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테슬라까지 중국 판매 증가 소식에 힘입어서 증시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급등세가 펼쳐지면서 다른 것보다 나스닥이 힘을 받을 수 있었고 주간 기준으로는 3주 연속 상승세를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모처럼 연준발 비둘기적인 멘트가 나온 것도 투자 심리 완화에 한몫을 했습니다. 연일 매파적인 메시지가 돌림방처럼 시장을 때리면서 압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를 선언할 때는 아니지만 다음 FOMC에서는 0.25%포인트 인상을 선호한다 이런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시장이 지나친 기대감을 갖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인 듯 연말까지는 금리 인하해서 안 된다 이런 발언도 함께 곁들였습니다. 아직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중이라서 금리 인하 그러니까 정책 피봇이 곧장 이루어질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2월 FOMC에서는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이터가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벌인 결과도 재미있습니다. 83명 중 68명이 다음 FOMC에서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예측했고 응답자 90명 중 61명은 3월 FOMC에서도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0.25%포인트씩 인상을 한 뒤에 긴축을 끝낼 것이다. 이런 다소 시장의 기대감을 크게 반영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4.75에서 5%에 이르게 됩니다. 과연 올해 1분기를 거치면서 연준과 시장의 기싸움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지, 이 역시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다 보니 증시 안팎을 감싸는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여럿 겹치게 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분위기는 비트코인의 흐름에도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비트코인은 2022년 8월 이후 처음으로 22,700달러를 일시 돌파해내는 모습까지 확인해주면서 3만 달러를 향한 여정의 서막을 아주 시원하게 알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포 탐욕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오른 53을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3%대 후반까지 올라섰는데, 그만큼 지금의 장세에서 비트코인이 꽤나 힘을 쓰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지난 며칠 동안 24,400달러에서 21,650달러의 좁은 범위에서 거래가 됐는데, 이건 강한 저항선 근처에서 거래자들이 이익을 내기 위해 서두르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수 세력은 상승 재개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21,650달러 위에서 가격을 유지해야 하고, 이럴 경우에는 25,211달러를 향한 여정을 시작할 수가 있다. 반대로 곰세력이 21,650달러 위로의 가격 상승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 매도세는 24,400달러 아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음 하락 지지선은 20일 지수이동평균인 19,268달러인데, 여기서 반등할 경우 황소 세력은 21,650달러에서 오버헤드 저항을 제거하는 시도를 하게 될 것이겠지만, 이게 만약 깨지면 18,388달러까지 확장될 수가 있다. 지금의 상황을 대입시켜보면 지금 가격을 유지해서 지지받을지에 따라 좀 더 명확한 방향성을 설정할 것이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캡틴 파이빅은 비트코인 4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불페넌트 패턴 상단 저항을 이미 뚫어냈기 때문에 추가로 8% 이상 반등할 가능성, 그래서 23,000달러 부근으로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미 8% 수준의 반등세를 확인하면서 이 양반이 예측했던 23,000달러 언저리까지 랠리를 벌였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강력한 랠리를 보인 배경과 관련해서 몇 가지 데이터들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플랫폼 센티멘트는 비트코인이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22,700달러를 돌파했는데, 이건 비트코인 1000개에서 10,000개를 가진 고래 주소에서 최근 15일 동안 축적 물량이 크게 증가한 것에 따른 결과로 바라볼 수가 있다. 이들은 비트코인 64,638개, 10억 4,600만 달러 규모를 축적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숏포지션에 대한 대규모 청산 물량이 발생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린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시간 동안 청산된 전체 물량이 2억 7천만 달러를 넘겼고, 이 가운데 비트코인이 9,900만 달러, 이더리움이 8,800만 달러 수준으로 청산을 주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청산 물량과 함께 비트코인이 급등 랠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숏스퀴즈가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투데이 차트를 기준으로 지난 2017년에서 2020년 이 시장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매도 세력들이 이제 완전 지쳐버렸다, 이렇게 간단한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과거에는 거대한 랠리 직전에 전고점에서 이중바닥 확인까지 498일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전고점에서 더블 바텀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딱 지금 시점까지 440일이 걸렸다라는 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 순간이 과거처럼 강세 랠리의 시작점이 될지 이래저래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맥스는 비트코인이 강세 메가폰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라면서 올해 안에 95,000달러 도달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단 저항과 하단 지지 라인이 간격을 벌리면서 그만큼 랠리 가능성 폭이 커지는 그런 패턴인데, 다른 이름으로는 시메트리컬 브로드닝 웨지라고도 불립니다.
T-애널리스트의 경우에도 시메트리컬 브로드닝 웨지 형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막 하단 지지라인의 지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결국 10만 달러 부근의 상단 저항을 지지라인으로 전환시킨 뒤에 결국에는 50만 달러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거의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점은 2024년 반감기를 거치고 나서 2025년 이후 상황을 그때 가능하다라고 지금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번에 제네시스가 파산 신청을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당히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크립토 뉴스가 3가지 원인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먼저 제네시스 파산 가능성은 이미 충분히 예상됐기 때문에 시장에 선반영됐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 1년 넘게 약세장이 이어지면서 매도 세력들은 지칠 대로 지쳤고 반면 호들러들은 개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이동시키면서 대응 능력이 커졌다. 마지막으로 내년으로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의 시장 정서를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꾸준히 짚어봤던 부분이라서 대부분 이 정도 인식은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요즘 국내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내부 총질이 벌어지면서 꽤나 재미있는 블랙 코미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SEC의 내부 총질도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SEC에서의 내부 총질은 꽤나 상식적이고 우리 같은 투자자들의 의견을 대변해 준다라는 점에서 좀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역시 SEC의 내부 총질에 있어서 대표 저격수는 단연 크립토맘으로 불리는 헤스터 피였습니다. 이 양반은 이번에 전 상원은행위원장 필그램과 함께 공동 칼럼을 작성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했는데 제목부터가 아주 재밌습니다. SEC는 지가 시장을 대체하려고 한다. 칼럼 자체는 좀 긴데 간단히 정리하면 지금 미국의 SEC는 자신들의 규제 권한을 넘어서서 권한 남용 수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공격적으로 제시된 사례는 SEC가 탄소 배출량 공시 의무화를 추진한 것이 거론됐습니다. SEC가 탄소 발자국을 줄이겠다라면서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민간 기업에 특정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이건 사기를 퇴치하고 투명성을 증가시키고 시장 무결성을 육성한다라는 SEC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SEC의 규칙이 지원해야 하는 것은 탄소 배출량 공시 같은 사회적 목표 달성이 아니라 시장의 효율성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또 하나 사례로 제시된 것은 SEC가 뮤추얼 펀드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헤스터 피어스는 SEC는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제시를 했지만 이건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SEC의 제안은 뮤추얼 펀드 투자자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편의성을 감소시키며 심지어 투자자들을 뮤추얼 펀드에서 완전히 몰아낼 수도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마지막 문단이 압권인데 SEC는 법적 권한을 훨씬 넘어서 규제 범위를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법치를 집행하는 심판의 역할에서 경제 운영 방식을 지시하는 경제정책 이반자로 변모했다. SEC는 자신의 판단이 시장의 집단적인 지혜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자만심을 통해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미국 경제 예외주의의 원천이 된 경제적 자유를 축소할 것이다. 이렇게 대놓고 쭈꾸미 대가리를 비판했습니다. 리플 소송 역시 이런 SEC의 뻘짓을 대변하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리플 이슈를 굳이 언급하지 않고도 이렇게 고강도 비판이 가능한 게 지금의 미국 SEC라는 점, 결국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미국민들의 경제적 자유까지 위협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얘기를 지금 미국 현직 SEC 위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은 정말이지 참 아주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구정 연휴가 시작됐지만 글로벌 크립토 마켓은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연휴는 연휴답게 편안하게 보내시면서 너무 차트만 바라보고 지내시지는 않으면 더 좋겠습니다. 간간히 시황 체크하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새해 투자 계획, 또 전략, 재정비하는 그런 생산적인 시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